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립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유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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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와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말 한마디 할 차례인데요. 160조. 이 말 한마디 진짜 오랜만에 하죠. 계속 댁에 있어가지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말 한마디를 잘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공덕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짜 공덕행 이거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혀 있어야 공부 이윤과학과 바탕이 잡혀 있어야
진짜 공덕행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모든 내용. 부처님 경전도 그렇고 조사오록도 그렇고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맨날 걸려. 이해가 잘 안 돼. 어떤 부분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연기와 공성을 말하자면 바탕을 잡기 위해서 모습 공식을 쭉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진짜 공덕행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붙였었는데 진짜 공덕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리를 분명하게 이해가 돼야 진짜 공덕행이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 백봉 제일 처음에 보면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 이 영자가 얼굴 영자죠. 그게 쓴다라는 영자가 아니고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 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거든.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은 일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라는 것은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습이 없어야 돼. 무상이 돼야 일상이 되는 거예요. 수리마 그거 이해하겠나? 일상이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무상이 안 되면 일상이 안 돼.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있으면 거기서 조그만 눈곱 손톱만한 어떤 티끌이 있어도 일상이 안 되죠. 일상이 되려면 완전히 무상이 돼야 돼. 모습 없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백봉 선생님은 허공이 하나님이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고 또 일체만법 공성, 절대평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공부를 해야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자, 선원장 법문과 선원장 법문과 글에 들어오십시오. 선원장 법문과 글에 들어오시면 연기와 공성과 진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리고 왔는데 자, 연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연기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나 현상이 일어났다가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일체의 모든 현상과 모든 모습은 어떠냐? 의존성이죠. 상호 의존성이에요. 상호 연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의존하고 서로 연관이 되어서 그 모습이 일어났다가 그 모습이 사라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반드시 변한다를 그걸 하고 있어요. 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행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연기 안에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 제법무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공성이죠.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 어떤 우리가 보는 모습이나 현상이나 사건들이 본래의 말하자면 본성은 뭐다? 그 속에 내재한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체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연기와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본다. 다른 말로 진리대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승경전에 보면 연기를 보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에 딱 그렇게 나오는. 그럼 연기라면은 벌써 일체만법 안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일상도 되고 무상도 되고 절대평등성도 되고 하여튼 다 됩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이 뜻이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가르치시는 연기가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여, 우리 진여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진여, 여여 뭐 이런 참되어서 변함이 없는 이 뜻이거든요. 여라는 것은 시공간을 통해서 변함이 없는 것을 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여라는 것은 참되어서 변하지 않는 거, 이걸 진여라고 하는데, 그럼 진여와 우리가 연기와 공성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연기와 공성과 이 진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거를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선 진여 한번 읽어봅시다. 진여. 만약에 대만나 바람이 휘날리는 것, 마하반나 바람이 휘날리게 진의 뜻과 같은 용어가 여러 개나 나타나 진여, 여여, 일여, 법계, 법성, 불로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실제, 허공계, 부사이계 등 이름은 다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실제가 없어서 공허하다는 의미와 같다. 예, 거기까지 나요. 그러니까 요 반야경, 반야의 지혜를 설명하는 요 반야경에, 그러니까 대반야바라밀다경, 마하반야바라밀다경에 진여의 뜻과 같은 용어가 여러 개 나온단 말이지. 우리도 왜 우리의 성품짜리, 법신짜리,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짜리, 이렇게 해서 이름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야. 이게 지금 진여의 뜻과 같은 용어가 아주 여러 개 많이 나와. 진여라는 뜻. 그 다음에 여여, 우리 여여보사님 계셨죠? 여여. 또 일여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법계, 우리 여기 법계 송형경 돼 있죠? 법계가 이 진여라는 뜻입니다. 이 법계. 그 다음 법성, 법성은 법의 그 성품이라는 뜻이죠. 본성. 불허망성, 허망성이 없다 이 말이죠. 허망하지 않다, 허망이 없는 그 본성이다. 불변이성, 변하지 않는 그 본성이다. 평등성, 백봉선생님 잘 쓰시는 절대 평등성이라는 게 이 평등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되려면 어째야 되느냐, 거기에 그 어떠한 것도 없어야 되거든. 내지 않는 실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평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절대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허공성을 절대 평등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실제, 그러니까 실제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허공계, 허공과 같은 말하자면 그런 세계다.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사이계, 불과 사이한 세계다 이 말이죠. 이름은 다르나 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진여라는 뜻, 이것이 여여라고, 어떤 문장에는 여여, 일여, 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실제, 허공계, 부사이계, 이렇게 이름은 계속 다르게 나오나 뜻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이다?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뭐야? 공성이 곧 진여이다. 우리가 진여라면, 진여법성이라면 진여가 따로 있고 또 공성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공성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의 그 존재 양식 또는 그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실체가 없어서 공하다. 그러니까 진리도 공성, 허공성도 허공성, 모습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슬기짜리도 허공성, 몸뚱이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허공성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공성이라는 말이죠.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것이 진리라고 해도 그 진리라고 딱 정해놓은 실체가 없는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수보살의 그 중론의 이 공성에 대한, 공에 대한 이것이 굉장히 깊고 깊은 이칭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법은 인연화합, 즉 연기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공하다. 이거는 다 이해하시죠? 이거 우리 다 배운 거지요. 자, 모든 법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법은 일련화합, 즉 연기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서 공하다. 이것이 곧 법성이다. 예, 이것이 곧 법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일체만법의 그 본성이라는, 이 법이라고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 법도 얘기하지만 또 법이라는 건 진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해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전부 다 텅 비었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그걸 텅 비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공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성이 곧 공성인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법의 성품이 곧 진여이며 여여라는 의미입니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차별상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라고 하지만 어떻다? 그 속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그것이 차별상으로 일어났다 꺼졌다 하더라도 그 성품은 뭐다? 진여있다, 여여있다, 공성이다. 그러므로 진여법성에는 스스로의 성품도 없고 확정된 모양도 없으므로 일상이다. 근데 이 일상이 곧 무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일상이 곧 무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오늘 정집문자. 오늘 정집문자. 이 공성에 대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윤곽과 파창이 안 잡혀 있으면 실은 이해를 잘 못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말마디거든 그 자리가 절대 평등성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놔두었어. 차별성을 놔두어 본들 차별성의 성품이 평등성이라. 그러기 때문에 차별성하고 평등성하고 둘이 아니거든. 그렇게만 보면 돼. 알아듣겠나? 자, 여기 평등성이라고 나왔죠. 평등성을 다른 말로 내가 이해를 하면 평등성이 곧 공성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허공성이라고 이해가 되겠죠. 차별이 막 일어났다 꺼졌다 온갖 모습이 차별이 있지만 그 차별상은 본래 그 본성은 뭐다? 평등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성이기 때문에 평등성이다. 이해되시죠? 공성이기 때문에 평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눈에 또는 내 귀에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뭐죠? 육근과 육진경계, 육식,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딱 이렇게 보면 내라는 것도 공성이죠. 내가 보는 세상도 공성이죠. 그렇죠? 다 공성이라요.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뒤바뀐 생각으로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뭐라고 한다?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업, 별업, 또 초록은 동색이다 이렇게 해서 같은 동업끼리 모이는 동업, 동분만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업만견과 동분만견으로 자기의 업식으로 이것을 뒤바뀌어서 보는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뭐다? 거기에 실제로 있는 모습이 아니다. 실제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업식으로 나타낸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우리 거기에 정제 문자에 지금 나오는 모든 정제 문자가 이 말 한마디에서 제가 계속 올리고 있는데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차별상이 그 본성은 평등성이 되냐 말이지. 차별상과 평등성이 어떻게 같이 되냐. 차별상 안에 뭐가 없다? 차별상의 본성은 평등성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존재나 사물이나 입자를 붙여요. 사물이나 진리나. 여기 보면 존재라는 것은 인과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말하자면 물질, 형상, 현상, 사건 뭐. 근데 존재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사람이나 이러한 여러 좀 유정물을 좀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존재나 사물이나 또 진리나 무엇이든 여기 진리라는 말도 들어갔거든요. 우리는 진리는 저 바깥에 있다고 맨날 생각해. 내하고 달리 진리가 바깥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 진리 자꾸 찾으러 다니죠. 진리 자꾸 찾으러 다니죠. 근데 진리가 진리를 찾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 진리라, 나의 본성이 진리라요. 진여라, 공성이라. 그러니까 나의 본래의 본성이 뒤바뀐 생각으로 또 다른 무엇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나 사물이나 진리나 무엇이든 모든 것은 한 모습이라 평등하다. 어째서 한 모습이 된다고 했죠? 법계야. 어째서 한 모습이 된다고 했어?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실체가 없다. 응? 내재하는 실체가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맨날 이걸 어떤 식으로 설법을 하시냐면은 미국 허공하고 한국 허공하고 일본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이 다 다르냐? 집 안에 허공하고 집 바깥의 허공하고 허공이 다르냐는 겁니다. 허공이 다릅니까? 허공이 다르지 않습니다. 허공이 안 달라요. 이 허공 중에 물체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집 안에 있는 허공하고 집 밖에 있는 허공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을 싹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허공이 하나거든. 능음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허공에 네모난 그릇을 갖다 놓고 세모난 그릇을 갖다 놓고 동그란 그릇을 갖다 놓고 그러면 네모난 그릇 안에 허공이 네모가 되느냐? 세모난 그릇 안에 세모난 그릇이 되느냐? 허공이 동그란 그릇에 동그란 허공이 되느냐? 자, 허공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릇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릇만 치우면 허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원래 허공이 그 자리에 있어. 능음경에 그렇게 나오죠. 능음경 우리 배웠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눈이나 귀나 뭐 이런 것들로 온갖 이런 이제 우리도 지금 선원 안에 있고 선원 밖에 있고 이렇지만 선원만 딱 없애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깥하고 안하고 구별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막 온갖 생각을 다 해. 이 생각 좋다 나쁘다 뭐 이 생각 저 생각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을 다 해. 막 또 저 사람 이 사람 막 이런 거 해. 그런데 본래의 그 본성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습만 딱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고 헛것으로 딱 봐버리면 바로 그 허공이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바로 드러나 허공이. 허공을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지금 업식으로 보는 일체의 모습이 헛것이라고 보면 그 자리에서 허공을 보는 거죠.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은 자꾸 뭘 찾으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허공을 나의 그 본성을 보려면 어쩌면 되나? 뭘 자꾸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내려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려놓으면 그냥 허공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지. 허공은 늘 그 자리에 있어. 있는데 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허공을 찾으러 다니네. 죽었다 깨도 못 찾죠. 죽었다 깨도 못 찾아요. 왜?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바로 허공인데 어디 가서 허공을 찾아요? 단지 착각으로 일어난 모든 모습만 헛것으로 빈 모습. 그러니까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구나.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내보고 욕을 해. 그럼 내가 정말로 성이나 그러면은 성을 내는 내나 성이나 저 사람이나 전부 내재하는 실체가 없구나. 전부 공성이구나. 이게 다 헛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첫째는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고 둘째는 허공을 볼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견성이라는 것은 이 공성을 보는 것이거든요. 견성이라고 하니까 막 어디 막 쫓아가서 막 성품을 봐야 되는 줄 알지만 전부 다 망부당한 얘기죠. 견성이라는 것마다 공성을 보는 거죠. 일체만법의 본성을 보는 거죠. 본성. 존재의 양식을 본다 이 말입니다. 본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왜 모습 공식을 자꾸 시켰냐 이 말이지. 모습 공식을 왜 자꾸 시키나요? 연기법.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체만법이 다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한다. 그런데 이것이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헛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허공 중에 네모난 그릇, 세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만 치우면 뭐다? 허공이 그대로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허공을 맨 찾으러 다녀. 내가 앉은 이 자리가 허공인데,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바로 본성 자리인데 맨 찾으러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지금 잘못된 착각, 잘못된 그것만 어떻게 한다?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 본성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른 데서 가서 찾으면 안 되죠. 어디서 찾아야 된다? 내 앞에서 찾아야 되죠. 잘못된 내 착각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처음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내려놓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좀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내려놓는다가 무슨 뜻이죠?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일체의 모든 만법 진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구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도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재하는 실체가 본래 없는데 그걸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얻고 어떻게 버리냐 이 말입니다. 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공성에 대한 진정한 의미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진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버림선언에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딱 보니까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 견성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처음부터 이걸 뭘 막 얻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그 법이 일체의
나라고 하는 생각, 내 몸뚱이, 내가 하는 모든 감정이나 모든 사건, 사고, 현상들,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듣는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었어. 이런 벌써 허공이라. 이런 벌써 공성이라. 공성을 따로 찾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그 금요일날 달라이라마의 반야심경 그거 배우고 있죠.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이론적으로 사유를 해서 본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워서 그게 이제 처음에 할 때 무슨 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라는 이유가 그 책상이라는 것이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고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 이제 그 말을 좀 쉽게 표현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걸 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연과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된다. 그냥 변한다 없것이다 하면 안 된다. 인연과 조건을 반드시 붙여. 반드시 붙이면 나중에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인과 연은 말하자면 화합으로 이루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 자기도 모르게 오래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 속에 실체가 없는 거네. 이게 이제 마음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정말로 지금 생활에서 그거를 자꾸만 한번 해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진짜 자꾸만 변한다 이거야. 생각도 변하고 내가 지금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것이 맞은 것이 아니네. 또 변하네. 내 몸도 변하네. 내 마음도 변하네. 또 내 감정도 변하네. 세상도 변하네. 너도 변하네. 나도 변하네. 변한다는 것이 점점 마음에 와닿는 거죠. 점점 마음에 와닿으니까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되는 거죠. 왜? 변하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변하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머물 수가 없지. 내가 머물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꾸만 밝아져. 마음이 자꾸 맑아져.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져서 지혜가 자꾸만 자라나. 지혜가 자꾸만 자라나면서 남도 같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저절로. 이렇게 되면 나는 변한다라는 거 하나만 내가 지금 갖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남과 정말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진리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 있어. 왜?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어떤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는 줄 알아. 하기는 지혜가 밝아지니까 손가락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는 정도가 되는 거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 변한 나는. 그러니까 변한다.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현상과 모습들은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변해. 일체의 모습이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일상이라, 한 모습이라 해도 그것은 무상이라, 모습 없음이라. 그래서 모습 없음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습 없음 이꼬르 공성이고
연기법이고 또 절대평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한다? 한 줄로 쫙 깨어져야 돼. 내가 이 공부를 하면. 나는 이제 모습 공식을 하면 이게 한 줄로 쫙 깨어진다라고 나는 본 사람이라서 한 줄로 쫙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모습 공식을 하면 한 번씩 해보면 완전히 다르게 할 거라. 이때까지 했던 거.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하면 처음엔 세속제로 한다. 속제로. 상식적으로 한다. 나중에는 뭐죠? 승의제로 한다. 모습 공식 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내가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 모습 공식은 승의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게 될 거라.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우리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와서 이제 교대에 이제 2013년도였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교대로 와서부터는 제가 조금 다르게 우리 선언이 정말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백만자성경 밝히기로. 근데 한 10년 동안은 무엇을 해야 된다? 우리 도반들이 바르게 서야 되거든. 우리 도반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 자기는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남에게 전법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알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데 내가 선언장을 딱 말 10년은 걸릴 거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한 사람인데 10년 정도는 계속 그것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디 가도 속지는 않을 것이고 또 자기도 자기한테 속지는 않을 것이라.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연기와 공성과 진여와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모습 공식 또 반문 문성 새말기 이게 어떻게 한 줄로 쫙 깨어져 있습니다. 한 줄로 이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 게 연기와 공성이 바탕이 된 그 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것이 한 줄로 쫙 깨일 수 있도록 본인이 깊이 사유하고 또 좌선도 하고 공부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존재나 사물이나 진리나 무엇이든 모든 것은 한 모습이다. 왜? 거기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공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성이. 그래서 평등이라. 평등함으로 일체 차별이 전혀 없는 평등성이다. 평등. 이쪽으로 보면 전부 평등성이다. 전부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있다고 해도 평등성이라. 왜?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아서 허공계이며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사이계며 불가 사이에서 부사이계다. 진여는 변화할 만한 실체나 확정된 모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서 불변이 있습니다.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지요. 우리 그거는 맨날 배워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변할 것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 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공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성을. 모든 사물, 존재, 그리고 진리나 또는 기타 모든 법들의 본래 성품이 본성이 바로 공하다입니다. 공이다.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 연기와 공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교 공부에 입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성이 바탕에 공성은 곧 진여이면서
연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본래 성품이란 스스로의 성품, 자성이죠. 즉 자성, 실체가 없다는 걸 뜻한다. 본성이 뭐다? 공성이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자성이라고 하니까 또 자성이라는 무엇을 만들어. 절대성이라면 또 절대성을 만들어. 평등성이라면 또 평등성을 만들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그것도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생겨난 모든 법은 인연화합, 인과 연의 화합으로, 즉 연기적으로 생겨난 것이라서 뭐다?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연기법과 공성과 진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연기법 따로 있고, 공성 따로 있고, 진여 따로 있고, 뭐 진여 불성 따로 있고, 뭐 법신 따로 있고,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거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연기법과 공성과 진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밑에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자세하게 수도 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전이 바로 반야경이다. 그래서 반야경을 꼭 인연이 되면 읽어봐야 됩니다. 반야경의 해설서인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을 먼저 읽어보고 나서 반야경을 읽으면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연이 되면 용수보살의 대지도론도 읽어보시고 반야경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연기와 이거 지금 연기와 공성과 진여 이 제목으로 제가 올린 이 글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때마다 여러 번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읽어보십시오. 자꾸 생각날 때마다 읽어봐야 나중에 이게 한 큐로 쫙 깨어집니다. 아, 연기와 공성과 진여와 평등성과 법성과 뭐 이런 것들이 허공성 이런 것들이 한 큐로 쫙 깨어져서 내가 뭐 이러면 이렇게 가고 저러면 저렇게 가고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방편으로 생활 속에서 직접 자기가 직접 느끼고 직접 체험하는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모습공식입니다. 그 모습공식을 자꾸만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이치를 몸소 자기가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한다 우리 이라면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변한다라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을 했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를 연기, 공성, 진여 이거는 이제 문자로 된 반야라고 하는데 문자 반야라고 하는데 이 문자로 된 이 지혜를 관조반야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비추어서 행동으로 옮기고 적용해서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로 남느냐? 지식으로 남아서 그것이 고정관념이 됩니다.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흠집 하나 더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시고 그 다음 꼭 해야 될 것이 삼해탈문입니다. 거기 그 밑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제 진짜 공덕행을 이 두 가지 지금 연기와 공성과 진여 삼해탈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이 진짜 공덕행을 보면 이해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해탈문 또는 삼삼매문은 삼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삼삼매문, 세 가지 삼매의 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읽어보십시오. 삼해탈문 또는 삼삼매문 아니, 삼삼매문. 삼삼매문은 삼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원내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득하는 방편인 공해탈문
공해탈은 공적, 공적, 실체가 없음, 무상해탈은 차별이 없음, 무원해탈은 공용, 원함, 그 공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음의 세 가지 선정을 말한다. 화엄경 계통의 대승불교 경전인 고살 영락경에서 고타마부타는 모든 부처가 모두 육명령 즉 육종성과 삼매문 때문에 해탈문을 가르치는데 자신도 다른 모든 부처와 동일하게 이것들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공해탈문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즉 실체가 없음. 즉 실체가 없음. 즉 실체가 없음 하다고 관조하는 선정 일체법이 모두 인연화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무자성, 자성이 없음이라고 관조하는 선정이다. 공문이라고도 한다. 대승불교의 아공, 법공, 구공의 삼공 가운데 아공에 해당. 네. 이게 삼해탈문, 삼삼매문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이제 해탈에서 열반을 얻는 그 방편, 그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해탈문, 일체법이 모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화합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무자성이다. 그 속에 실체가 없어 자성이 없음을 관조하는 선정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는 거죠. 그에 관조하는 공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공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무상해탈문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하다. 실체가 없음을 알아. 그래서 무자성임을 아는 상태에서 1번 공해탈문에서 이미 무자성이라 아는 상태에서 일체에 일어나는 차별상, 남녀상, 일상, 이상 등 온갖 차별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얻을 수가 없으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조하는 선정이다. 일체법에 대해서 차별상을 떠나는 선정이다. 그러니까 일체법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지만 거기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공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헛것이다. 이렇게 변한다 헛것이다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무원해탈문은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실체가 없으므로 무자성임을 알아. 공, 무상해탈문까지 이제 아는 거죠. 또한 일체법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상계에 대해서 원하고 구하는 것을 떠나는 상태. 이미 다 부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고 구하는 것을 전부 떠나는 선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무공용,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치 않음을 성취하는 선정이다. 3개가 모두 연기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단지 그 법칙과 개합만 하면 되지 생사업을 조작하기 위하여 원하고 구할 필요가 없음을 아는 선정으로 이 선정에 의해 연기법과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이며 중도를 성취한 상태이다. 정등각, 바르게 연기법, 중도, 진리와 같아진 깨달음, 진리와 하나가 된 깨달음, 바르게 일체 만유를 아는 깨달음의 정등각의 상태다. 완전한 깨달음, 구경각을 얻어 일체법에 대해 차지하는 상태가 된다. 무원문, 무장문 또는 무용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공이라고 하는데 무원해탈문은 무공용이다. 안 하는 공부라. 우리는 지금 할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용을 써서 지금 공부를 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성임을 확실히 깨달으면 일체만법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 그러니까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알아. 그래서 일체법을 다 포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공부, 그러니까 백봉선생님 스타일로 말하면 안 하는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는 지금 하는 공부를 하죠. 하는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는 안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무원태설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공덕장을 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능은경 하시는 분한테도 내가 이거를 그때 자료로 드렸는데 이거를 뭐 한 번 첫 읽어보고 이해가 촉촉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가 촉촉되고 그대로 실천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 또 한 번 읽어보고 또 한 번 내가 공부하다가 또 맥히면 또 한 번 찾아서 읽어보고 맥히면 또 한 번 찾아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선원장 법문과 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공부를 할 때 지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tex스러운 슬기자리 청정 강명 벌써 청정 속에 공적 속에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공성이 이미 들어가 있죠. 공성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청정 강명하고 공적 영지하고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슬기자리고 법신이고 뭐 불성이고 이것을 뭐가 하나 실체가 있어서 그거를 붙잡고 늘어진다? 이러면 그건 공부가 잘못하는 거지요. 근데 공부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깨에 짐을 하나 더 줘. 공부 안 하는 게 낫죠.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공성에 대한 연기와 공성, 진여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 번 자꾸만 읽어봐. 내가 무슨 공식 하다가 방문 공부하다가 또 읽어봐. 또 하다가 또 읽어봐. 그러면 내가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 공부를 그냥 냅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